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무섭게 퍼부은 폭우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신가요? 서울과 경기도 일대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8월 29일입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죠. 오늘자 일면은 일단 어제 모습을 드러낸 2019년도 예산안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이었죠. 슈퍼 예산이 슈퍼맨이 되길 바라는 정부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언론들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한 오늘자 일면의 모습입니다.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식 알아보기에 앞서 호우 소식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 수도권 물폭탄이었죠? 함께 보실까요? 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강원 영서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냐?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평균치였고요. 더 많이 온 곳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저녁 때쯤에 스마트폰에 삐삐삐 하는 호우 경보 발령하는 이 경고음과 함께 문자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직장에 계셨던 분들은 사무실 전체에 이 소리가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진 보실까요? 사진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 인근인데요. 어제 저녁 퇴근길 당시의 모습입니다. 제 기억에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차 바퀴가 잠길 정도로 이런 모습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내렸다는 뜻이고요. 오늘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는데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기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를 보시겠습니다. 자,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이고 복지 분야 예산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였고요. 전체적인 예산안의 특징을 먼저 짚어드린 겁니다. 자, 왜 이러냐? 세수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서 돌파해 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죠. 자, 한겨레는 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군요. 예산을 확 풀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 자, 그런데 점점점 뒤에 세수 확충은 과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사에서는요, 저출산 양극화 구조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복지 확충 계획을 담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이 한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안에 대한 평가 기사, 같은 예산안에 대한 평가 기사를 또 보실 텐데요. 동아일보는 사뭇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복지 예산, 그것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예산 대부분이 실업급여나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돼 있는데 약효는 의문이다. 즉 정책 효과가 의문이다라고 헤드라인을 달았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부문별 일자리 비중들이 나옵니다. 보건복지 고용 부분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큽니다. 162조 2천억 원. 그 외에 다 조금씩 많이 늘었는데 주목하셔야 될 부분 SOC 부분은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죠. SOC 부분은 소폭 줄었습니다. 이 정부의 예산안을 짜는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 예산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처럼 복지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지출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됐다는 점도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신축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군요. 자, 내년도 이 시기쯤이면, 그러니까 2019년 8월 말 정도가 되면 2020년 예산안이 확정되겠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싼지를 비교해서 짚어본 기사가 되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참 흥미롭습니다. 반포 집값, 뉴욕 맨해튼 아파트와 맞먹는다.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뉴욕 맨해튼 아파트 가격과 서울 반포 집값이 맞먹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놀랄 노짜죠? 자,
사진을 가까이 좀 비춰주실까요? 자, 평당 기준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 반포 집값이 1억 208만 원대였고요. 뉴욕 맨해튼 집값 1억 757만 원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숫자상으로만 보면 정말 헤드라인 제목처럼 맞먹죠? 자, 그런데 한국의 월세는요, 뉴욕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집값이 거품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뉴욕이 12년이 걸렸고요. 서울은 18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 더 걸린 셈이죠. 그런데 중국 베이징은요, 44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다행히 꼴찌는 아니군요. 그래도 뉴욕 맨해튼과 집값이 맞먹는 수준이 되었다고 하니까 속된 말로 수덜덜합니다. 다음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북미 비핵화 협상 올스톱된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왜 취소했을까? 이유가 드러났는데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편지가 발단이 됐더군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호응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을 깰 수도 있다. 북한 말로 결단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요, 분노했고요. 방북을 취소해버린 것이죠. 글쎄요, 훗날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 편지가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사 보실 텐데요.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이야기가 아니고요. 베트남 축구 이야기입니다. 사진 누군가 보이십니까? 네. 커다랗게 서 있는 분, 박항서 감독입니다. 베트남은요, 지금 박항서 감독 신드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4강 진출이라는 최고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죠.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별명이 쌀딩크라고 하는군요. 쌀딩크 신드롬이라고 붙였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달아올랐냐 하면요, 그 옆에 사진을 보세요. 차 위에 올라타고 베트남 국기 흔들고요. 이 광장에 운집해 있는 이 인파들 보이십니까?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을 보는 그 분위기와 비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과 결승 진출을 놓고 베트남이 숙명의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죠. 박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베트남의 승리를 원한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트남을 좋아하지만 대한민국의 승리를 원합니다. 승전보를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